예, 7월 16일 화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어제 초복날 부항들 다 하셨나요? 자, 오늘 저는 또 간만에 전 직장 동기들과 만나서 삼계탕 한 그릇 더 먹고 왔습니다. 오늘 거기서 제 채널 오픈해서 구독을 얘기했다 보니까 한번 멘트를 남깁니다. 자, 미국이 사실 이번 주는 제가 트럼프 패시브 하면서 관찰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조용하게 빅 추세, 빅 수급도 흐름을 보면서 보는데, 자, 오늘도 우리나라는 또 코스닥 급락하면서 또 쉽게 조용한 게 아니라 또 변동성 엄청 주고 있습니다. 또 드릴 말씀 많아 좋긴 한데 이때 기준 잡기는 또 저랑 같이 보시면 돼요. 자, 멤버십 가입 고객분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실전 투자 제리 채널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띄우는 게 다우예요. 다우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자, 여전히 제가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근데 큰 흐름은 하반기에 이제 월별 시나리오 세운 데서 크게 변하진 않아요. 트럼프가 들어왔다 해서 크게 변하진 않고, 거기서 혹시나 주된 거, 주도주 섹터 같은 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7월 달은 양봉 유지 잘하면서 신고가 잘 내고 있죠. 하지만 나스닥 기준 같던 빅테크가 어제 또 더 올라가다가 막판에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 추세는 괜찮은데 나스닥은 등락 횡보 도는 가운데 중소형주 되게 못 올라섰죠. 러셀 같은 거나 다우가 좀 올라오면서 야,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거기에 대한 저 의견을 또 드릴 거고,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계속 추가적으로 압력을 좀 은근히 가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파월의 입장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오늘 보면 중요하게 코스피에 저는 수급 변화를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하반기에 되게 중요한 변화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 거고, 자, 코스닥이 약했던 코스닥이 오늘도 급락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 팔아서 그렇긴 한데 여기서 제가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수급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급변동이 많고 테마는 제가 가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집중되는 우리 종목이 왜 우리 거는 괜찮은데 종목 차별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우를 잠깐 보시면 신고가 나 있고, 러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러셀이 사실은 이머징과 비슷해요. 미국 내에서는 나스닥 위주로 가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야, 러셀도 이제 훈풍이 부는 거 아니냐 해서 좀 반등을 주고 있죠. 우리나라 이머징 국가의 흐름이 오는 것처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주도주로 가기는 힘들어요. 그 이유도 말씀드릴 텐데, 며칠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나스닥을 잠깐 보여드리면 나스닥은 어차피 가장 주된 빅테크 위주로 있는 종목이고, 지금 여기서 빠졌다가 등락 있죠. 빠졌다 해서 확 빠지는 게 아니라 등락되고 흐름을 보는, 제가 관찰로 보는 주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가 파워가 되게 크잖아요. 이제는 서서히 되는 걸로 보고, 아직 몇 개월 남기 했지만 그 사이에서 테마 흐름이 되게 보입니다. 트럼프가 좋게 했던 정책 말씀드렸지만 은행주 규제 푼다, 그 다음에 온유나 정통 사업들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 쪽에도 키운다 그랬고, 또 방산주, 저는 의견이 좀 살짝 다릅니다만은, 자, 방산주 쪽도 상승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등락이 심하고. 자, 여기서 볼 때 단기 변동 속으로 야, 트럼프다, 들어가자, 빠지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이번 주에 보면서 빅수급 흐름을 잡는다 말씀을 드렸고, 가장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국 성장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빅테크는 살짝 등락됐고, 애플이 잘 갑니다. 말씀드릴 건데 신고가 또 내고 있고요. 자, 테슬라는 다들 말씀을 드렸던 정치 쪽으로 이제 워낙 또 머스크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반등을 줬는데 많이 올랐다가 또 빠졌어요. 그런 말씀도 드릴 거고, 저는 사실 정치 테마를 기본적으로 안 좋아해요. 아시죠? 특히나 이제 변동성 있는 장에서 정치 테마는 진짜 말 한마디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이나 어떤 2차 전지 그린 산업에 부딪히는데, 테슬라 머스크가 지금 엄청나게 한 달에 4,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이 넘어요. 매달 후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약간 부딪히는 면이 있어서 여전히 테슬라는 제가 오버하는 구간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나머지는 등락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 자, 트럼프가 사실은 2016, 17, 18 이때 파월과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그때 파월은 제대로 하고 정석대로 하려 하지만 트럼프는 계속 금리를 내려라, 금리를 내려라.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야, 그때처럼 추가로 금리를 더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살짝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더 내리면 러셀 2000 같은 애들로 훈풍이 더 불 거야 해서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는 결론적으로 연속성 계속 간다고 보기는 힘들다 봅니다. 자, 파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어제 파월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큰 이슈가 있겠지만 파월이 어제 새벽 1시에도 연설을 했는데 자, 똑같죠. 아마 정시가 그러더라도 뿅망치 안 때립니다. 경기가 지금 견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여전히 비둘기 고수했어요. 자, 9월에 금리 인하가 어쨌든 저는 시장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페드와치도 90불 이상 이제 된다 보면 되고 그런 흐름대로 갈 거예요. 그 사이에 한번 흐름을 타시면 되는데 자, 파월이 어제 대놓고 그랬습니다. 나는 임기를 채우겠다. 자, 트럼프가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잘린 사람이 파월이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또 얘기를 하면서 파월 의지를 보였고 원래 연준은 독립성 있는 기관이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가 특이한 거지. 어쨌든 파월대로 저는 독립성이 개나갈 거라 보고 아직은 바이든 현 정부죠. 자, 그래서 지금 최근 지표로 봤을 때 파월이 한 얘기로 2%대 물가 목표에 더 확신에 찬다. 데이터 디펜던스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라 지표로 봤을 때는 물가가 빠질 것 같다. 연착륙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확인을 했는 거고요. 자, 거기에서 경착륙 안 가려고 그러면 경기가 견조하고 실드를 쳐야 되는데 계속 제가 샵누리나 실업률 본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을 재차 좀 경계를 하는 걸 필요하겠죠. 자, 대놓고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둘 다 안정적으로 만드는 책무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뭐 빼박이죠. 저희는 사실 9월달 금리 인하 한다고 보면서 그 사이 등락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이 이 트럼프를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금리 인하 시기는 언급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파월이 갑자기 빡 하는 게 아니라 시그널을 줘요. 어제만 안 했을 뿐이지 7월 말에 있는 FOMC, 그다음 8월 23일에 있는 잭슨홀 미팅 때 분명히 9월 FOMC 때 금리 인하 한다는 걸 언급할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 그때까지 등락 보는 거고 정도를 보면 되겠죠. 자, 제가 보는 그 우리나라 미국 정시의 3대 미션 컨들은 같다 있습니다. 그 리스크가 같은데 여기서 지표에 따라서 경기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것만 좀 보면 돼요. 근데 금리를 자꾸 내려달라 그러면 트럼프적으로 그래 볼 수 있겠지만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파월이 경기가 견조를 하고 실드를 쳐야 되는데 금리 그때 팍팍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경기가 정말 안 좋다는 것을 용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러셀 같은 데 확장되기보다는 여전히 어닝 성장이나 이 경기가 연착륙된다 보기 때문에 이쪽 계속 어닝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아직 변수입니다. 아직 그 대통령 단 거 아니에요.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매크로 영향 주는 건 뭐냐? 예전도 그랬지만 달러 세뇨리지를 기스낼 수 있기 때문에 강달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금리라 달러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달러가 살짝 올랐죠. 물론 높은 건 아닙니다. 104 정도 올라와 있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은근한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파월이 그렇게 말한 거고 정시에서 봤을 때는 친기업은 당연히 좋은 겁니다. 무조건 친기업해요.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시나 가는 상방이 거의 바뀔 건 없는 거죠. AI 반도체가 중심인 거고 하지만 테마가 들어와서 단기 등락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조심하라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 결과로 러셀 2000까지 순환매가 살짝 돌 수는 있지만 얘들이 주도로 계속 간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금리나 정도는 트럼프 말하더라도 지금 현직은 바이든과 옐런과 그 파월이잖아요. 그 당연히 연준 독립성에서 금리 인하를 쉽게 해주겠습니까? 아마 그 9월달 할 때도 인슈런스 컷 정도로 얘기할 건데요. 자, 하지만 트럼프는 정시 상방 슈팅 버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다 저는 봅니다. 자, 하지만 테마는 안 해요. 특히 미국 테마보다 우리나라 테마가 더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텐데 등락이 너무 심해요. 자, 지금 트럼프 때문에 가장 팡팡 잘 가는 거는 코인입니다. 우리나라 코인 테마 돌고 있는데 그 트럼프 테마 알트 코인이 막 올라가요. 하지만 기준은 비트코인만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아직 상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형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트럼프랑 딱 붙어 있는 거는 정책적으로 피해를 안 보고 인적으로 아까 말했던 후원금 능창 내면서 트럼프랑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아마 실드를 친다 봅니다. 하지만 정시로 봤을 때 이 테슬라 주가 260불 갔다 또 빠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저는 오버고내라 보고 너무 정치적으로 기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은 그렇습니다. 테마든 뭐든 좋은데 어닝이에요. 어닝. 이걸로 집중합시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였어요. 18일, 23일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7월달, 5, 6, 7월달에 서머리에는 여전히 트럼프 들어온다 해도 7월달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달 말, 9월달 들어가면서 저는 계속 정시 그 금리나 전에 정시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슈팅계는 뭐죠? 우리가 물론 하반기 엑시트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미국도 정시의 주변 자금 올라가면 또 나중에 포모든 뭐든 슈팅계 들어오는 그런 자금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자, 비미국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줄서기 이안거리 있는 부분이고, 자, 계속 지금 중국 시진핑의 고민을 말씀드렸죠. 소매 판매도 안 좋게 나와서 생각보다 중국의 소비가 확 올라오진 않습니다. 가성비라든지 내수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홍콩은 오늘도 증시가 하락이에요. 자, 대만은 여전히 메인 라인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유럽이나 일본도 어제 일본 하루 쉬었죠. 오늘 괜찮습니다. 자, 전체로 보는 제가 달러 인덱스, 달러가 트럼프 때문에 살짝 올라온다 하더라도 전체로 유로화, 달러 인덱스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유로화나 엔화나 파운드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건 뭐죠? 달러가 기준으로 약세를 보이는 국면이니까 괜찮은 거죠. 자,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여전히 괜찮아요. 코스피 보면 뭐 미국은 비슷하네 하면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하고 계속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코스닥이 또 음봉 맞으면서 확 빠졌어요. 뭐 살짝 가는 듯 하다가 싼 게 아니라 이 밑에 들어오면 또 물론 과매도권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뭐죠? 약한 건 건들지 마세요. 템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구간에서 다 다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기준으로 보고 기관들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근래 들어서 블랙락도 말씀드렸고, 그 금리 인하기 하반기 때 이머징 쪽에 큰 빅수거 펀드들, 글로벌 자금들이 이머징에 슬슬 들어온다는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블랙락 헤지 펀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골드만삭스에서도 뭐 이거는 단편적인 겁니다. 사모펀드 만들어서 아시아 투자를 하겠다. 사실 아시아 이머징 중에서 인도는 3년째 계속 올랐어요. 그죠? MSCI 이머징에 이미 인도는 2위까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이 대만입니다. 한국이 계속 밀렸거든요. 근데 2년 3년 외국인 빅피처 하면서 이제 슈팅기 되면서 한국 반도체에 서서히 글로벌 자금들, 특히 기관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봅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2년 동안 외국인이 빅피처 만들었다 했잖아. 외국인 빅피처. 얘들이 올리는데 받아줄 애가 있어야 돼요. 받아줄래. 이건 예전 사이클도 그랬지만, 그게 같이 뒤에 중간에 들어오면서 기간도 받고 늦게 들어온 개인도 받고 하면서 아마 엑시트하는 구간을 저는 하반기에 만들 거라 봅니다. 근데 제가 보는 수급 분석이에요. 한번 그거 기간 수급 변화 한번 보시죠. 어쨌든 늦게 들어왔다지만 우리나라 기간도 들어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삼정 기준으로 반도체,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과 이 빅사이클이 충분히 보이는 건 사실이죠. 지금 들어도 먹겠다는 분은 충분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밑에 잘 사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반기에 기간 수급 변화를 정말 중요하게 볼 거고요. 자, 오늘 AI 반도체 우리 보는 종목 중에 한미 반도체 많이 올랐죠.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곽 대표, 승부사 곽 대표가 그 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에 거의 90만 주씩 정의역 공시했어요. 이면 또 종목 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약한 코스닥은 건들지 않는다. 자, 몇 개 특별한 빅수급주 우리 거 빼고는 건들지 않는다인데, 아침에 대놓고 외국인이 1,000억씩 때렸어요. 자, 오후 돼서 코스피는 살짝 매도를 줄이면서 코스피를 더 땡기고 있는데, 코스닥은 외국인 때리면 답 없습니다. 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 하락 종목수가 또 장대 연봉과 함께 1,200개 정도 나왔죠. 투심이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금투세 여전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코스닥은 좀 답이 없다. 자, 그래서 아침에 바이오가 좀 약세였습니다. 몇 개 약세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는 섹터 반등 추세예요. 오늘 빠진 거는 단기 조정이고 좋은 것들은 사도되는 조정이었습니다. 우린 잘 들고 있었고, 자, 그 사이에서 제가 알테오젠 추세 유지하고 있고 3,000당이 오늘 급등했죠.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는데, 그 사이에 또 찌라시, 항상 그렇습니다. 찌라시와 회사 공시인 내용을 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제가 테마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마시고, 특히나 그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카카오 2차전 많이 빠졌다, 사자 절대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이런 거 사다가 물리면 답도 없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방산이 여전히 그 트럼프 테마라 보는데 오늘 단기 매물차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단타 정도는 괜찮은데, 뭐 그 외에 또 급등 나가는 코인 테마 이런 것들 테마 매물 안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면입니다. 수비 방어를 잘 하셔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또 간만에 자 밸류업 빠져있던 자동차 반등 준 거는 띄엄띄엄 외국인들 시간 내년 보고 사시는 중기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따끔은 여전 가두리입니다. 아직 의미 없습니다. 환율은 약간 달러가 좀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1385원이고요. 자, 오늘은 제가 기관들 수급의 흐름이랑 테마들, 코스닥 약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종목 얘기는 파트 2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지금 트럼프 관찰 주간에는 변동성 테마 못 맞춰요. 못 맞춥니다. 성장하는 기준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빅수급주를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